안녕하세요. 이철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포츠보다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여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공자는 마흔을 불옥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마흔이 돼서도 이 불옥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흔이 돼도 여전히 뭐 사실 우리 조그만 욕심과 욕망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불혹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게 됐는데요. 나이 마흔에 이제 저는 그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 안위를 너무 많이 좀 생각했던 그런 그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불혹인 삶을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50이 넘어서 좋은 거는 마흔 초반의 불혹이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중년의 삶, 특히 50 넘는 삶이 불혹보다는 반혹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마흔이 추구하는 길은 그 부록보다는 그 노자가 말한 무의라는 개념이 더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서강대학교에 계셨던 그 최진석 철학과 교수님이 무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란 세계와 관계할 때 기존의 견고한 틀이나 방식에 갇힌 상태가 아님을 뜻해요. 이미 있던 신념, 이념, 가치관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고유하게 생산한 자신만의 문제의식으로 세계와 직접 관계하는 겁니다. 세계를 볼 때 기준을 갖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라고 최진석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남의 의견이나 어떤 시류에 편승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갖고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무의의 태도를 갖고 산다는 것은 또한 타인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철학과 관념에 따라서 세상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흔에는 이와 같은 자신의 뜻으로 세상과 바로 마주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남이 타인이 내 삶에 깊게 관여하거나 또는 신경 쓰지 못하게 하고 나만의 삶에 대한 어떤 그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불혹보다는 무의라는 개념이 우리 중년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의라는 것은요, 현실에 대한 만족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노자는 비움과 고요함을 그 철학에서 강조했습니다. 비움과 고요라는 것은 동전의 그 양면적 관계와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만족하고 비워내고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나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석주 시인은 이런 고요 속에 있을 때 상당히 어떠한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자는 왜 비우라고 했을까? 덜어내고 비워서 적게 가지면 번뇌가 준다. 반대로 많이 가지면 번뇌도 그만큼 는다. 단순한 진리다. 덜어내고 적게 갖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란 돈이
쓸데없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장석주 시인이 말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장 시인의 말에 공감합니다. 중년에 욕심을 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도 적당히 취하고요. 옷도 쌓아놓기보다는 뭐 안 입는 옷은 또 남을 주거나 또는 폐기 처분하고, 자주 입는 의복 중심으로 또 이제 걸어놓고 또 생활하고, 필요 없는 물건 과감히 정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삶, 타인의 권유에 일방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태도, 나의 길을 꿋꿋이 가는 그러한 의지, 그리고 버리고 비워서 간소한 결정으로 삶을 좀 심플하게 만드는 중년의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저는 그 40 가까이 됐을 때 그 좀 분주한 삶을 좀 졌고요. 그 미국의 그 산타페라고 하는 뉴멕시코 주에 있는 아주 조용하고 아름다운 지역에서 1년 정도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부록이 되어도 전혀 부록 같지 않은 그런 중년의 삶을 지내다가 그 홀로 이렇게 그런 어떤 조용한 공간에 가 보니까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알버커키 산을 걸으면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서울에서 지낼 때 알지 못하던 나의 내면을 비로소 만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중년에는요, 스스로가 생각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주말에 뭐 등산도 가고, 한가한 때는 집 뒤에 뒷산도 오르는 이러한 어떤 여가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세상과 마주하며 타자 또는 타인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되기보다는 지금 여기를 적극적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나만의 여가에 대한,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사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가가 좋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너무 힘들다가도 걸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사색하는 인간이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또는 중년이 되거나, 아니죠, 또는 뭐 노년, 청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그냥 집안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와서 세상 속에서 걷거나 또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만들어지는 화학 작용으로서 나는 나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만이 언어로 세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놀라운 마술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에 이런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삶은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을날, 지금처럼 좋은 가을의 시기에 무관심했던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한 변화를 내 의식으로 가져와서 감탄사를 연발할 때는 그 자체가 바로 식구 한 구절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죠.
네, 도덕경 1장은 아주 유명한 경구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입니다. 노자에 의하면 도가 도라고 말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되면 그 이름도 더 이상 의미가 아니다, 이름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도가도, 비상도라는 것은 도덕경의 첫 장에서 이러한 개념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삶에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 또는 자연스러운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노자가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진짜 도가 아니면서 도로 또는 도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는 이러한 가짜를 경계하고 도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고자 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시기 이후부터 그 철기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인과 군자의 의미가 이러한 어떤 철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역전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인은 땅에서 일하는 사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생산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군자는 지배하는 사람, 책을 보는 사람,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을 칭했다고 합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이 철기 문화로 인해서 산업이 발전하면서 땅에서 일하지 않고 재력이 많은 소인들이 나타나서 사회의 중요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있던 그러한 그 이름이 아닌, 명칭이 아닌 무늬만 군자가 되는 명과 실이 혼돈의 세계에서 있었을 때 노자는 진짜 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학적인 화두를 우리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진짜의 의미가 철기 문화에, 또 어떻게 본다면 지금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자본의 문화에 의해서 퇴색되고 변질되었던 것이죠. 원래의 소인과 군자의 그 의미가 바뀌었은 그러한 어떤 문제를 노자는 지적했습니다. 마흔에 무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요, 나만의 여가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남한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남한테 흔들리면 벌써 불행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가를 보낼 때 남의 눈치를 많이 보면 무의의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청년 때처럼 일하다가 이 중년의 시기에는 어떻게 되죠? 몸과 마음이 다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죠. 중년의 시기는 단순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위해 노는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기 싫은 회식은 안 가야 되죠. 그리고 또한 억지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갖는 게 좋죠. 내 자유시간 동안에 나한테 의미를 주는 그런 행위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또 이런 거죠. 나는 어떠한 여가 활동에서 그토록 재미를 느낄까? 또는요, 나는 놀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자주 던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바뀝니다. 둘째, 자신만의 리추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심리학자인 그 김정훈 소장은 리추얼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추얼은 일상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말한다. 사소하고 단조로운 반복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의미 있는 존재로 확인되는 것이다. 그 삶의 사소함에서만큼은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주체로서의 삶을 일상의 리추얼에서 확실하게 경험된다. 삶의 의미는 올림픽, 메달 수여식과 같은 대단한 세라모니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세라모니는 평생 한두 번이면 족하다. 라고 김정은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리추얼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의미를 준 그러한 어떤 경험과 행위는 의미 있는 리추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추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반복과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서 반복이 되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어떤 의미 지향성을 가진 행위를 리추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는 중년의 여가에서도 분명 필요합니다. 노자는요, 가치론적 판단 기준을 모두 걷어내고 이 세계를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는 단계가 무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사실을 그대로 마주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반복적으로 행하는 여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부가 함께하는 새벽 명상도 좋고요. 오전에 호수공원을 1시간쯤 달리는 그러한 행위도 우리에게 리추얼을 제공해주고 우리를 노자가 이야기했던 무의의 세계로 인도하게 됩니다. 노자가 말씀하신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무의의 자세입니다. 마흔에는 나만의 여가를 통해 무의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이래서 경험하지 못했던 희락과 평강을 내 여가 안에서 발견하고 이를 위해 나를 둘러싼 세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무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정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이야기했던 조금은 좀 어려운 개념인 무의라는 개념과 여가 향유라는 개념을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가를 열심히 즐겁게 보내야 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가야말로 삶을 즐겁게 하는 원동력이고 우리가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스포츠나 여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열심히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찾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여가 생활 속에서 삶의 주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들 인생의 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